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목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목욕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부터 돌까지 아기들에게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바른 목욕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길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기를 처음 키우고 아기 목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고 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좀 길지만 끝까지 보시고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기 목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배꼽이 떨어지기 전에는 통목욕 하지 말고요. 배꼽이 떨어진 후에 통목욕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기 목욕 중에는 잠시라도 절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5cm 물에도 익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첫 목욕은 출생 후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그 전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생후 6시간 이상은 지난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돌까지는 매일 목욕하지 말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목욕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비누는 가능하면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기 전용의 첨가물이 없고 순하고 중성인 비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필수가 아니지만 목욕 직후에 피부가 건조한 경우 저자극성의 보습제는 사용해도 됩니다. 신생아 목욕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닦아주고 눈에 비눗물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파우더 바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 면봉으로 깁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좀 상세하고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아기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아기가 부모와 피부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대감이 증가되고 아기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기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욕은 아기에게 필수란 이야기입니다. 신생아 첫 목욕은 출생 후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그 전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생후 6시간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건 저체온 위험을 줄여주고요. 태지를 보호해서 신생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감염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목욕 전에 아기를 엄마 품에 안기게 해서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이게 어려울 건데요. 무엇이 제일 좋은지는 아시고 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통목욕과 스펀지 목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배꼽이 떨어지기 전과 배꼽 떨어진 후의 목욕법이 다릅니다. 배꼽 떨어지기 전에는 흔히 하는 목욕물에 아기 몸을 담궈서 하는 그런 목욕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꼽을 말려야 되니까요. 스펀지 목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기를 물에 담그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아기 몸 머리까지 다 감싼 후에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얼굴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부분을 나누어서 닦는 부위만 드러내서 그 부분을 닦아주면 됩니다. 배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목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꼽이 떨어진 후에는 아기 목욕통에 물을 담아서 아기를 담그고 목욕을 하시면 됩니다. 물은 한 5cm 미만으로 담아서요. 목욕물의 온도는 35도에서 38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온도 재기 힘들면 손목이나 팔꿈치를 이렇게 담그어 봐서 따뜻하면 됩니다. 처음에 통목욕 하려고 하면 아이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고 부드럽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아기가 통목욕하기 힘들어하면 다시 한 1, 2주 정도 스펀지 목욕을 하고 나서 서서히 다시 통목욕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유아용 욕조를 사용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아기가 물에 빠지지 않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는 춥지 않게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옷을 벗긴 후에는 바로 따뜻한 물에 담궈 주는데 머리를 받쳐주고 발부터 물에 서서히 담궈 주시면 됩니다. 물이 식으면 아이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계속 보충해 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누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까지는 엉덩이와 다리 접히는 부위 외에는 비누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엉덩이나 팔다리 접히는 부위처럼 지저분해지기 쉬운 부위만 사용할 수 있고요. 얼굴 빼고 다른 부위를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신생아 시기에는 가능하면 얼굴에 비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 부모의 취향에 따라서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비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누는 아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누는 첨가물 적고 순하고 중성인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잘 모르시면 돌까지는 아기 전용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감길 때
반드시 산풀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기용 비누를 사용해도 됩니다. 목욕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용품은 반드시 부모 손 닿는 범위 내에 두시고요. 목욕 중에 아기를 두고 부모가 자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용품을 가지러 가든 전화를 받아야 하든 단 1초라도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라면 아기를 욕조에 두지 말고 반드시 아기를 데리고 떠나야 됩니다. 아기 목욕시킬 때는 부드럽게 씻게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깨끗한 부위부터 지저분한 부위 순으로 씻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아기의 경우 성기는 앞에서 뒤쪽으로 씻겨주는 것이 좋고요. 성기를 씻길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남자아기의 경우는 포용하지 않는 성기는 생후 첫 수개월간은 표피를 뒤로 젖히려 하지 말고 씻기시고요.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도 부드럽게 뒤로 젖히는 정도만 씻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눈에 비누물 들어가지 않게 가능하면 가리고 씻는 것이 좋고요. 비누물이 들어간 경우라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눈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목욕할 때는요.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눈 맞추고 웃고 말 걸고 물과 함께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한 후에는 머리와 몸을 수건으로 감싸서 체온 잃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젖은 몸은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듯이 닦아주시고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피부는 건조해 보이지만 보습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서 보습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하면 점성이 있고 기름 성분이 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성의 묽은 것보다는 효과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션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이 좀 더 효과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보습제를 사용할 경우라면 가능하면 향이 없고 순하고 저알레르기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아이가 손을 빠는 경우는 손 빠는 부위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고개를 좌우로 기울여서 물을 흘러나오게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귀 주변을 가볍게 닦아주면 물이 좀 더 잘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면봉을 사용하지 말고요. 꺼져 모퉁이를 뾰족하게 당겨가지고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것을 아기 귀구멍에 살짝만 집어넣어도 물이 쉽게 쪽 빠져나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헤어 드라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헤어 드라이는 제일 약한 정도로 뜨겁게 해서 귀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한 3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약간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귀가 쉽게 마릅니다. 이 경우는 아기가 너무 뜨거워하지 않을 정도의 열풍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목욕 후 면봉으로 귀를 후비는 겁니다. 목욕 후 귀를 면봉으로 후비게 되면요. 물에 불어서 약해진 외이도가 쉽게 손상되어서 외이도염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봉으로 귀를 쑤시지 말라는 겁니다. 목욕 후 배꼽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공기를 통하게 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알코올 소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목욕 후 파우더 바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요. 가루가 날려서 아기 기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바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돌까지 목욕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라고 하지만 날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엉덩이가 많이 지저분해졌다면 가볍게 물로 씻는 것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목욕할 때는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데 아기가 물과 비눗물 묻은 손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좀 큰 아기라면 혼자서 걷다가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지 않게 온수기 물의 온도를 49도가 넘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목욕 중에는 욕실에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전기 기구는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둬야 합니다. 감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아기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간혹 목욕을 자주 해야 아기가 쑥쑥한다는 말 하는 어르신도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2-3번 목욕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1-2번 목욕하던 그 시절 이야기고요. 접종 후에 목욕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지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접종하는 당일 아침이나 그 전날 목욕시킨 경우라면 접종한 그날 목욕할 필요도 없으니까 사실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목욕에 대한 아주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돌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기 목욕에 대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아기를 키우는데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